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업종하고요. 그리고 시황 관련돼서 역시 말씀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분명 남북 관련 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업종들이 남북 관련 주들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의 시장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년물 국채 선물이 3%를 상회를 했다.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3번 정도 단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4번까지, 혹자는 5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그럼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리가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가 일단 잠잠해졌다. 어제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경제학자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유가가 상승을 해서 이 유가 상승으로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까지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예전에와는 좀 틀린 부분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굳건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인플레이션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서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뭐니 해도 내일 펼쳐질 남북 정상회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외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결국 이게 다음 달까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남북 정상회담 및 대북 리스크의 완화가 됨으로써 일단 일단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오늘 상당히 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마다의 이제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뒷받침이 못 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30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3일간 정지하고 4일날 다시 재상장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렸죠. 삼성전자는 차라리 액면 분할 이후에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먼저 미리 선 반영을 해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걸 제외하고 오늘 반등은 그래도 나름 다행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코스닥보다 거래소. 뭐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결국 거래소가 상승세가 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뭐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웬만해서는 이제 보여드리진 않지만 일단 거래소 시장이 한 2,500포인트 다시 임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코스닥보다 더 빠르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지지부진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보였었던 바이오 제약이 상승이 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이처셀, 바이로메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한번 볼게요. 신라젠 보면 일단 뭐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상승세가 그대로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이 바이오 제약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일단 뭐 장 막판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뭐 전강 후약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바이오 제약의 뒤를 잇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엊그저께 바이오 제약주들이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면 초과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IT 중소형주들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뭐 연예 기획사도 있고 뭐 다양하죠. 네, 다양합니다. 일단 중국 소비주들 중에 가장 뭐 파이가 큰 게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좀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을 했죠. 작년 대비 작년 이제 3월 사드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계속 줄었는데 이번 달에 유일하게 이제 늘어났다,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증가를 했고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결국 실적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할 것 없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뒤를 어느 정도 좀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남북 관련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볼 텐데 제가 몇 자 좀 적어봤습니다. 몇 자 좀 적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일단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탄에 대한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뭐 100억으로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한 200억에서 300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계속 상승을 하는 업종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 업종들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내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를 좀 잘 쓰는, 그러니까 머리로
시나리오를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SOC 관련된 부분 다 얘기해 드렸고요. 뭐 도로, 항만,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 SOC에 필요한 뭐 시멘트, 건설 건자재, 그리고 페인트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철강까지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뭐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역시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은 틀린 거니까 한번 보시죠.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는 뭐 한 라인으로 인해서 뭐 전화 연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부분. 그래서 통신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제 DMZ 개발. 이제 DMZ가 이 DMZ 안에 상당한 식이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 철조망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간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개발을 할 텐데, 그 개발에 필요한 이제 지뢰를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지뢰 제거하는데 뭐 로봇, 어제 보니까 뭐 유진 로봇이 잠깐 올라가더라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방산으로 이제 뭐 지뢰만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업체 방산 관련주가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지만, 또 이제 그런 주들이 다른 쪽과 연계가 돼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 지원에 대한 뭐 음식료 업종,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예전에 정주영 고 회장님이 소떼를 몰고 갔잖아요. 소떼를 몰고 간 거랑은 틀리게 아예 그냥 완제품이죠. 완제품 같은 거를 아예 그냥 북한에 그냥 지원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완성된 뭐 음식 과자라든지 스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1인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HMR 뭐 이런 대용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또 뭐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어떠한 이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는 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더 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이 그런 부분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만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있죠, 독일이 1990년에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럼 독일이 통일한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몇 개를 좀 보니,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이제 많이, 그러니까 통일 전에 많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뭐 통일을 운운할 때는 아니지만 통일 전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럼 뭐 어떤 종목이 올랐냐? 일단은 음식료, 건자재, 건축, 자재, 그리고 SOC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후에는 이제 금융업, 그래서 보험, 은행,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통일 후에는 결국엔 그들도 그 이제 그러니까 동독도 서독처럼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에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 것이고, 또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소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증권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더 원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지금 오늘 한 번 올랐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시장이 뭐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내일 9시 30분부터 이 관련된 부분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한대요. 우리한테도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하기 여전히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전히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